윤석열 탄핵 심판 변론이 한창이던 지난 2월 20일 윤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뒷받침하는 증인,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증인 신문이 있었습니다. 그 시작 직전 국민의힘은 홍 전 차장 모습이 담긴 이 국정원 CCTV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홍 전 차장이 증언해온 개업날 자신의 동선과 영상 속 동선이 다르다. 그러니까 그의 말은 믿을 게 못 된다.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였죠. 내란 특검이 당시 조태용 원장의 국정원이 국민의힘에 영상 제공하는 과정에서 사전 모의를 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제출 요구를 받기도 전에 국정원이 알아서 준비를 해놓은 정황이 확인됐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만약 사실로 드러난다면 당시 국정원이 국민의힘의 정치 활동에 관여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혹여나 윤 전 대통령 파면을 막고 계엄 이전으로 되돌아가려고 시도한 것은 아닐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오늘 한 컷이었습니다. 직원들을 계엄 사령부에 파견하는 계획이 담긴 국정원 내부 문건이 발견됐습니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관여했을 거라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의 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 집무실에서 문서를 가지고 나오는 모습도 포착했습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직후 국정원이 비상계엄 선포 시 조치사항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한 걸 확인했습니다. 직원 80여 명을 계엄사 및 합수부 등에 파견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였습니다. 계엄사에는 연락관을, 합수부에는 조사관을 파견하고 조사팀을 몇 개 조로 하고 각 조가 어떤 인물들에 대한 조사를 맡을지 등 구체적인 업무 계획이 담겼습니다. 또 임시특례법을 만들면 국정원 직원은 수사를 못하게 한 현행법도 우회할 수 있다는 제언도 포함됐습니다. 문건을 작성한 건 국정원 2차장 산하 방첩부서인 국가안보조사국입니다. 여기는 수사권이 없고 조사권, 국가안보조사국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방첩사를 도와주라는 얘기를 한 것이고. 윤 전 대통령이 탄핵 심판 과정에서 언급한 적이 있는 곳입니다. 문건 작성자는 윗선의 지시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윤 의원은 비상식적인 얘기라고 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알아서 이 같은 무시무시한 계획을 세우고 법률을 검토하고 또 누군가에게 보고하기 위한 문서로 이를 정리했다는 것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개입 여부나 비상계엄 때 국정원의 역할을 다시 따져야 한다는 건데 특검팀은 문제의 국정원 문건과 관련해 사실이라면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검은 또 조 전 원장이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나오면서 문건을 접어 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JTBC 최재원입니다. 지난 12월 13일 월요일 정보위원회에서 중고 원장께서는 국정원의 내란 개입이 없었다. 그래서 명예를 지킬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즉 윤석열의 내란 행위는 불명예스러운 것이며 위헌 위법적인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해석해도 됩니까? 아닙니다. 그러면은 명예롭습니까? 내란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사법심사의 대상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예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명예를 지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12월 3일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국정원장과 국정원 직원들이 불법적, 위법적 일이 전혀 없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좀 더 깊이, 더 자세히 들어보는 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밤 국정원 직원 130명 이상이 다시 출근을 했고요. 이 중에 80여 명을 여러 조로 나눠서 파견하려 했다는 계획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란 사태 이후부터 줄곧 국정원의 이른바 내란 개입 가능성을 주장해오셨던 분 중 한 분입니다. 민주당 3대 특검 대응 특위 내란 특검 간사이자 국회 정보위 간사 국방위 위원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사실은 계엄령 초기 때부터 계속 문제 제기를 해오셨어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기사가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이 조태용 전 원장을 정조사하고 나섰다라는 취지의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하나 짚어보면 지난해 3월에 삼청동 안가에 모였을 때 그렇습니다. 이미 그때 무언가 비상한 조치라는 그 윤 전 대통령의 언급에서 계엄령을 사전에 인지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거든요. 그렇죠. 본인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태용 원장에게 표현을 그대로 쓰자면은 예. 대통령이 그러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설득을 하려고 했었다. 그날 3월달 회의에 예. 정성을 다해서 그러한 것을 진언하였다라고 자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윤석열이 그 내란 계엄을 할 거다, 비상대권을 사용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 12월 2일까지, 3일까지 이 그 조태용은 충분히 군의 동태를 파악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 국정원의 1차장실에서는 방첩사를 관장하고 있고 대테러국에서는 특전사를 관할할 수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국정원 2차장실에서는 공작국의 활동을 통해서 정보사령부의 행동을 자제하고 감시하고 때로는 조종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방첩사, 특전사, 정보사를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얼마든지 소위 그런 이제 안테나 2번만 돌리면 안다 이렇게 하는데 예. 직원들 파견해서 2-3번 만나보고 또 한 2주 있다가 한 번 더 확인해 보면 충분히 동태를 파악할 수 있다. 예. 해서 이 비상계엄, 내란, 외환을 유치하려고 하는 행위, 이거는 국가정보법 4조 2항에 반드시 그 정보를 수집해서 배포해서 이 행위를 막도록 막아야 된다. 국정원의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았죠. 예, 네.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12월 3일 날 저녁에는 소위 계엄 관련 국무회의에 예. 국무위원도 아닌 조태용이 불러갑니다. 예. 왜 불려갔느냐? 이 문건을 한번 보시죠. 현 시국 관련 대비 계획 참고 자료라고 하는 문건이 있습니다. 예. 이거는 2017년 2월에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작성한 문서입니다. 예. 이때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유관기관, 국정원 등을 조정 통제를 해야 되는데 국정원은 국정원법에 어떻게 돼 있냐면 대통령 직속기관이다. 그렇게 계엄사령관의 지시를 받지 않겠다라고 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반발할 수도 있고 불응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치 방안입니다. 국정원 등 유관기관은 계엄사령관 통제를 받아야 함을 공문으로 통보를 하거나 예. 대통령이 직접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 통제에 따르도록 지시를 하고 국정원 2차장 국내 담당이었습니다. 당시에 2차장을 계엄사령관으로 파견시켜 계엄사령관 아예 보좌토록 조치한다. 예. 이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쉽게 말해서 계엄령이 선포되어도 국정원은 말을 안 들을 수 있으니 예. 선포됐을 때 대통령이 직접 말 들으라고 지시를 하든지 공문을 내리든지 해야 된다. 그렇죠. 예. 그래서 계엄관계 국무위원 회의에 예. 조태용이 8시 40분에 대통령실에 도착해서 지시를 받은 거다. 예. 또 받았을 뿐만 아니라 여기 나오는 2차장실은 아까 그 북한 공작 등을 담당하고 국내를 담당하는 차장이거든요. 예. 이 차장 사내 안에는 과거의 대공수사국, 지금 안보정보조사국이 있습니다. 이쪽을 통해서 계엄사령부의 수사를 지원하도록 합동수사본부의 임무를 지원하도록 파견하게 되어 있어요. 예. 당시의 차장이 황원진입니다. 황원진이 그러니까 이 계엄사령부에 수사를 지원하도록 그 대공수사국 출신들을 여기다 파견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누가 가서 잡아옵니까? 그래서 홍장원 1차장에게 방첩사령관 여인영을 도와서 잡아오는 것을 협조하라고 1차장에게 지시합니다. 그러니까 국정원 원장에게 지시했고 국정원 1차장에게 지시해서 잡아오는 걸 도우라고 지시했고 이미 그 전부터 대공수사국, 지금의 안보정보조사국이 잡아오면 이들을 조사, 수사하라고 지시가 내려가 있는 상태다. 예. 특히 그 지금 그 윤건영 의원 그 자료를 통해서 12월 3일 밤에 국정원 직원이 대거 예. 초저녁부터 이제 130명 이상이 퇴근했다가 다시 출근했고요. 출근했단 말이에요. 예. 네. 그리고 80명 정도를 7개 조로 나눠서 계엄사와 합수부에 파견하라는 정황이 그렇죠. 문건으로 나왔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합수부에 파견하는 이 조직은 이 대공수사국 출신들이 그러니까 현재 안보정보조사국들은 조사를 해봤으니까 신문을 해봤으니까 이 사람들은
그쪽으로 합숙으로 파견을 가야 되니까 방첩사령관 여인영이 이 사람들 잡아와야 수사를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사실을 몰랐던 홍장원한테는 잡는 지시를 도와줘라. 예. 윤석열이 홍장원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방첩사를 도와서 잡아오는 걸 도와줘라. 예. 탄핵 심판 때 많이 국민들이 들었던 그렇죠. 내용이죠. 잡아오면 예. 방금 이야기했던 80명을 7개 조로 나누어서 안보정부 조사국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예. 누가 됐든 간에 다 조사를 해라. 예. 그래서 국정원을 1차 장시, 2차 장시를 조직적으로 개입을 시킨 거죠. 예. 윤석열이 지시에 의해서. 근데 2차 장시, 아까 말씀드린 대공수사국 쪽에 있는 그쪽은 사전에 알았고 예. 1차 장시, 이걸 잡아와야 되는 예. 대테러국을 동원해서 잡아야 되는 홍장원은 몰랐고 그러나 이 전체 그림은 국정원장은 미리 8시 가능성이 40분에 있다. 불려가서 알았다라고 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김건희 특검, 네. 뭐 명품, 뭐 보석 이런 이야기가 주로 뉴스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탄핵 심판 때 들었던 네, 예, 뭐 예. 체포를 지시하고 이런 관련해서는 조금 잊었는데 네. 지금 박 의원님 설명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떠올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내란 특검 입장에서도 이 부분을 지켜보고 있지만 네. 법적으로 또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네. 박 의원님 주장보다는 조금 더 많은 증거와 증언이 필요하다는 수준인 거는 저희도 그렇죠. 인정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예. 아주 빙산 일각에 불과한 것이고 예. 이 특검에서는 저보다 훨씬 많은 실제 불러서 조사도 하고 수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정원법 제15조를 보면 네. 국정원장은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대통령이나 국회 정보위에 보고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작년 12월 3일 경우는 대통령이 주도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 보고는 안 한다 쳐도 예. 국회 정보위에는 보고를 바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 봐도 중대 사태지 않습니까? 예. 근데 중대 사태인데 방첩사령관도 그렇고 정보사령관도 그렇고 그날에 북한에서 간첩 한 명도 안 내려왔다는 겁니다. 휴전선은 평온했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을 일으켰잖아요. 그러면 왜 비상계엄을 일으켰는지 이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국회에 보고를 했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조태용 원장은 아까 말씀드린 국정원법 직무 제4조도 위반했을 뿐만 예. 아니라 제15조도 위반을 했었던 것이죠. 직무유기. 예. 근데 그걸 넘어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라고 보고 보십니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까 그런 의미에서. 그렇죠.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국가정보원에서 감찰을 했는데 예. 특별 감사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감사를 했었는데 국정원장이 홍장원 차장의 동선이 있는 동영상 CCTV를 예. 저쪽도 안 그래 국민의힘에는 제출하고 정작 조태용 본인의 국정원 내부에서의 움직임, 행보와는 시간대별 것은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에 예. 대해서 지금 국정원은 그거는 자신에게 유리한 것, 즉 홍장원의 움직임은 국민의힘에다가 CCTV로 제공을 하고 동영상으로 민주당이 요구한 자신의 동태에 대해서는 제공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예.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예.